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세움직임 아카데미 대표 이주환입니다. 자, 오늘 근육학 드디어 어깨 관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근육은 광배근이라는 근육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또 광배근은 지난 시간에 대흉근과 같이 상당히 큰 근육이면서 또 운동할 때 많이 듣는 근육이라서 아주 익숙한 용어의 근육이겠죠. 광배근, 넓은 등근인데 역시 이 근육에 대해서 해부학부터 기능, 그리고 연관통의 패턴, 그리고 마사지와 스트레칭 방법까지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광배근은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상당히 넓은 형태로 붙어 있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한글 이름이 그대로 넓은 등근, 등에 넓게 붙어 있는 근육이다라는 뜻이죠. 양쪽에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한쪽에만 붙어 있는 이 사진의 모습입니다. 자, 해부학적 위치부터 살펴보시면요. 기시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기시가 지금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먼저 이제 하부 5에서 6 흉추, 모든 요추의 극돌기, 이런 설명은 뭐냐면 하부 5개에서 6개 정도라고 하면 T 7번에서 8번으로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T12까지 다 온다라고 보면 되고요. 요추는 모든 뼈라 그랬죠. 그러니까 L1부터 L5, 즉 이 하각의 레벨에 있는, 즉 이 화살표, 하각의 레벨에 있는 이 화살표에 있는 이 근육부터 밑으로 내려가서 요추의 끝까지 있는 극돌기에 다 붙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번 천골의 정중능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 천골뼈 뒤쪽에 있는 중간에 있는 능선입니다. 그리고 장골릉의 외측 능선, 바깥쪽, 장골릉 바깥쪽에 이렇게 붙어 있다. 그리고 3번 9번에서 12번 늑골이다. 지금 12, 11, 19 이렇게 지금 이제 화살표로 되어 있는 이런 늑골에도 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각에 붙습니다. 지금 부착부만 해도 이렇게 부착을 하고, 정지점이 어디냐면 대원근과 함께 상안골의 작은 결절 능선인데, 지금 사진이 뒤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상안골 작은 결절 능선이 안 보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3D 해부학으로 보여드릴 건데, 이 모든 근육의 섬유들이 모여서 팔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팔의 앞쪽에 붙어서 이런 큰 근육을 이루게 되는 것인데요. 이 사진을 한번, 자, 아까 보셨던 설명을 영상으로 봤을 때, 자, 지난 시간엔 저희가 대흉근을 했고요. 대흉근과 같은 층에 있는 이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 있습니다. 뒤쪽에서 봤을 때 승모근이라는 게 있고, 승모근의 바로 밑에 광배근이 두 쪽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승모근을 한번 걷어내 볼게요. 네. 자, 승모근을 걷어내니까 광배근만 더 잘 보이게 되죠. 하지만 지금 광배근에 시작하는 지점들은 보이는데 부착하는 지점이 보이지가 않죠. 깊이 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솔레이션을 딱 해보면, 네. 자, 붙어있는 형태가 지금 7번의 극돌기에서부터 마지막 5번의 극돌기까지 붙으면서 지금 밑으로 주행해서 천골의 정중 능선에 붙습니다. 그리고 장골능에 붙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그리고 팔로 주행을 하는데, 자, 팔에서 잘 보시면 알겠지만 뒤쪽에 붙지 않습니다. 앞쪽으로 주행합니다. 저렇게 돌아갑니다. 자, 근육이 가서 앞쪽으로 돌아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 근육은 뒤에서부터 앞으로 붙어 있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서 봤을 때 자, 여기가 대결절이고요. 여기가 소결절입니다. 대결절과 소결절로 만들어지는 고랑이 이두근구 이제 고랑입니다. 그때 바깥쪽에 있는 여기를 외측순이라고 하고 안쪽에 있는 곳을 내측순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내측순에 붙는 겁니다. 여기 바깥쪽에 외측에 붙는 게 대흉근이라고 저희는 배웠고, 내측에 붙는 것이
광배근이 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원근 이미 공부했었는데 대원근도 이제 광배근이랑 동일한 부착 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광배근의 기능을 말씀드리면 조금 그 대흉근보다는 단순합니다. 왜냐면 방향이 동일하기 때문에요. 먼저 이제 한쪽이 수축을 한다고 치면 견갑골을 뒤로 당기는 겁니다. 견갑골을 뒤로 당기면서 또 팔을 안으로 내전시키고 내외전시키면서 신전시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모양을 좀 표현해 보면 팔을 내전, 내외전, 신전, 내전, 내전, 신전. 그래서 뭐를 생각하면 되냐면 자유형의 마지막 스트로크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유형하고 뒤로 당기는 스트로크. 자, 내전, 내전, 신전, 내전, 내전, 신전. 이렇게. 그래서 대원근과 광배근은 내전, 내외전, 신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좀 쉽게 남을 겁니다. 그리고 양측이 동일하게 신전을 하면 양쪽의 견갑골을 이렇게 모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등을 뒤로 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가 달라지고 좋아지려면 등 운동을 꼭 해야 됩니다. 대흉근과 광배근은 이런 기능에서는 완전히 기란근이기 때문에 대흉근의 발달은 라운드 숄더를 만듭니다. 하지만 광배근이 이제 견갑골을 당겨주면서 뒤쪽으로 좀 모을 수 있고 등을 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뒤의 밸런스를 유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팔이 고정되어 있고 양쪽이 차이가 난다면, 양쪽 등 근육이 다르다면 이 근육은 엄청나게 강하면서도 또 척추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측만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측만증. 자, 다른 기능적으로 협력근과 기란근을 보면 협력근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대원근은 별명이 광배근의 쌍둥이 근육입니다. 광배근과 쌍둥이 근육. 그만큼 형제 근육, 그만큼 기능이 같습니다. 지나가는 모양도 같고요. 여기가 광배근이고 위쪽이 대원근인데 주행하는 방향이 같습니다. 그리고 대흉근 하부는 제가 대흉근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흉근 하부의 이제 기능이 팔을 내회전 신전하는 겁니다. 근데 광배근 대원근도 내회전 신전의 기능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상완골을 뒤로 내리면서 밑으로 내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협력 작용을 합니다. 자, 이에 반해서 기란근을 말씀드리면 기란근은 삼두근의 장두, 삼두근의 장두와 그리고 사각근과 상승모근입니다. 사각근은 이 첫 번째랑 두 번째 갈비뼈에 붙어서 흉곽을 위로 올리고 광배근은 반대로 흉곽을 밑으로 내리기 때문에 기량작용을 하고요. 상승모근도 지금 사진은 없지만 상승모근이 쇄골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쇄골을 위로 올리게 되면 견갑골이 쇄골이랑 붙기 때문에 견갑골이 위로 올라가려고 하겠죠. 하지만 광배근은 견갑골에 하각이 붙어 있기 때문에 어깨뼈를 내리려고 합니다. 그러한 작용에 있어서 상승모근과 견갑거근이 아니라 광배근은 기량작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기능적 단위를 이해하시기에 편할 겁니다. 자, 대상자는 엎드린 자세를 취하고 촉진을 할 때는 팔을 옆으로 늘어뜨린 자세에서 팔을 뒤쪽으로 이렇게 밀라고 합니다. 이런 동작 자체가 내회전 신전이에요. 내회전 신전을 할 때 저항을 하면 그때 나오는 광배근을 촉진을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서 한번 따라 해보실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팔을 들고 여기 옆구리를 손으로 전체로 이렇게 다 잡게 되면 옆에서 잡히는 살이 있습니다. 그 겨드랑이 살이라고 많이 하죠. 이 부분이 우리가 전체 광배근의 근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넓게 발달이 되면 상당히 발달될 수도 있지만 발달을 하지 않으면 광배근은 엄청 얇아지기도 하는 근육이에요. 자, 광배근의 통증 유발점과 연관통 패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의 통증 유발점이 생기게 되는데 첫 번째는 애과부에 생기게 되고 두 번째는 몸의 측면에 생기게 됩니다. 자, 애과부는 촉진을 할 때 우리가 겨드랑이 부위에서 만질 수 있는 부분에서 만지다 보면은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만약에 통증 유발점이 심하게 생기게 되면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하각 주위에 집중적으로 통증이 생기고요. 이 통증이 팔로 가서 팔의 내측을 지나가게 돼서 팔의 다섯 번째, 네 번째
손가락까지 갈 수 있는 통증이 생깁니다. 반면에 몸의 측면, 여기 겨드랑이 부분이 아니고 더 밑에 옆구리 부분에 통증 유발점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생기게 되면 어깨 바깥쪽과 앞쪽, 그리고 장골릉 쪽에 통증을 생기게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쪽 측면에 있는 통증 유발점은 흔하지 않고 오히려 겨드랑이 부분이 많이 문제가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통증 유발점에 의해서 회원님들이 증상으로 호소를 많이 하시는 것이 특히 견갑골 아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견갑골 아프게 하는 근육, 대표적으로 능형근과 또 극하근이 있겠지만 역시 광배근도 견갑골을 많이 아프게 하는 근육이고, 그리고 호흡 시에 통증을 나타내기도 하는 게 특징입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가 기시점에서 봤을 때 12번째부터 9번째 갈비뼈에 붙어있는 그러한 기시가 있기 때문에 호흡에 관여하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이 근육이 단축되어 있거나 통증 유발점이 생겨 있을 때 호흡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또한 호흡에 의해서 이 근육의 부하를 받는다면 고객이나 대상자는 통증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광배근의 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거는 클리니컬 마사지 중에서 집기 압박법이라는 방법인데, 집기 압박이라는 거는 손을 이렇게 집게 모양으로 해서 근육을 눌러서 압박해주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위치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광배근의 해부학을 어플을 통해서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시고, 이제 겨드랑이를 살짝 들어도 되고 아니면 팔을 내려도 됩니다. 그 상태에서 팔을 겨드랑이에다 끼고 이 부분을 손가락으로 촉진해 봅니다. 그러면은 통증이 생기는 그 유발점들이 있는데, 양손 엄지 이제 집기로 압박을 했다면 유지하고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팔을 약간 이렇게 살짝 흔들어도 되고요. 이게 불편하다면 그냥 놓고 팔을 내리고 심호흡을 편안하게 하면서 이완하는 거를 기다리고, 또 약간 팔을 또 반대로 약간 밑으로나 위로 움직여서 다른 부위를 찾아서 동일한 방식으로 압박해서 눌러주면 됩니다. 본인 근육을 하는 것도 상당히 쉽고, 누군가를 관리해 줄 때 손으로 이제 눌러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애과에 있는 통증 유발점을 이완시키는 게 먼저이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을 정상 길이로 갖다 놓기 때문에 기능이 좋아집니다. 네, 스트레칭은 이렇게 벽에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오른쪽 사진처럼 여러분들 많이 하는 요가 자세처럼 하셔도 되는데, 두 쪽 다 시작 자세는 지금처럼 팔을 완전히 들어주고, 그 다음에 가슴, 지금 화살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가슴을 앞쪽으로 내밀라는 뜻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뒤에는 이렇게 팔에 대해서 가슴이 앞쪽으로 나가는 느낌일 겁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 동안에 어떤 찝힘이 발생하거나 통증이 발생하면 이건 어깨 관절에 다른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범위를 넘은 거니까 범위를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팔을 드는 거를 좀 내리거나 아니면 앞으로 나간 거를 좀 감소시키거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제가 광배근 스트레칭에서 제일 조금 조언 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좀 유연하신 분들 중에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팔을 180도 외전시킨 상태에서 너무나 과도하게 더 뒤로 넘기면서 가슴을 많이 피게 되면 상완골의 입장에서는 과신전이 일어날 수 있어요. 과신전. 너무 많이 꺾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광배근 스트레칭이라는 건 광배근을 늘리는 목적이 있는 거지, 팔을 뻗으면서 더 과하게 등을 꺾으면서 팔을 더 넘길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팔을 드는 각도는 옆에서 봤을 때 귀만큼, 근데 이 귀보다 훨씬 넘어가게 들려고 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만 조심하신다면 광배근 스트레칭을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활성화 요인, 광배근을 망가뜨리는 요인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 상당히 많은, 지금 적혀 있는 것처럼 상당히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1번에
머리 위로 무거운 물건 들기, 야구공 던지기, 로프에 매달리기, 장시간 등을 숙이고 풀을 뽑기. 뭐냐면 과사용에 대한 이야기고요. 팔을 많이 사용하면 광배근이 이상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 가슴 부위를 너무 꽉 쥐는 이제 브래지어가 넓은 등근, 그러니까 브래지어를 착용을 했을 때 여성분들은 이 브래지어가 가슴을 너무나 꽉 쬐면 이 지금 광배근의 통증 유발점이 여기 겨드랑이를 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브래지어의 끈이 겨드랑이를 너무 강하게 압박을 해서 허혈성으로 계속 압박이 되다 보면 이게 손상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자기 몸에 맞는 이제 속옷 착용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4번에 골프 스윙, 그러니까 골프 많이 치시거나 골프뿐만 아니라 회전 스포츠, 야구 또는 테니스, 배드민턴 이러한 동작들은 팔을 많이 들기도 하고 회전도 강하게 많이 하죠. 회전에서는 이제 흉추, 등의 유연성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등의 유연성이 뻣뻣한 사람이 동작을 하다 보니까 과도하게 광배근이 늘어나 버리는 것이죠. 그럴 때 손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활성화 요인까지 광배근에 대해서 근육학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광배근에 대한 근육학 강의를 설명해 드렸고요. 오늘부로 어깨관절에 대한 모든 근육학 강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께서 순서대로 따라오고 계시죠? 두경부, 그러니까 목과 머리에서부터 지금 어깨관절까지 다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다음부터는 상체, 팔에 대해서 근육을 공부하게 될 테고요. 예, 그 전에 모르셨던 부분 또는 못 보셨던 부분 꼭 보고 복습을 하시고요. 그리고 제 강의의 자료들은 제 네이버 카페에 볼 수 있게끔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까 네이버 카페 자세움직임 아카데미에 가입하셔서 자료를 보면서 공부하시면 더욱더 도움이 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또는 저한테 이메일이나 연락 주셔서 물어보시면 되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